예, 미치 맥코넬, 예,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미치 맥코넬, 척 슈머, 걸핏하면 이제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그 척 슈머, 이 둘이 예, 참 원수지간이면서도 참 교묘한 때에는 항상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자주 봅니다. 요번에도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올려달라. 이거 안 올려주면 10월 18일 되면은 채무 불이행 선언해야 된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아주 생떼를 썼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거 부채 상한선 문제 좀 빨리 해결해 달라라고 의회에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고, 부채 상한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법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얼마만큼의 빚을 얼마까지 질 수 있다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데, 근데 현재 지금 지고 있는 빚도 상당합니다. 거의 30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더 빚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더 져야 되는 이런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 원금 이렇게 갚아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또 다루 빚을 져야 되는, 행정부가 어디에서 빚을 지냐 하면 이제 연준에서 빚을 가져오게 되고요. 연준에서 이제 돈을 찍어가지고 가져오는 것인데, 맡겨놓는 것도 없이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빌려오는 것, 차용을 해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채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준에 계속 국가는 연준에다가 빚을 지면서 지금 나라를 이끌어나가, 이 미국의 시스템이 지금 그렇습니다. 은행 위에 정부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정부 조직을 연준이 돈으로 꽉 쥐고 있는. 그런데 연준 의장은 또 대통령이 선출하고, 하여튼 좀 복잡하게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게 돼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부채 상한선을 올리자, 4,800억 달러를 일단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예, 그 내용이 빠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쯤에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상원을 일단은 통과를 시켜서, 그러면 요번 주 하원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제 하원까지도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부채 상한선 문제는 일단은 10월 18일 전에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임시 조치라는 것이죠. 예, 임시 조치. 그러니까 어제 미치 맥코넬이 사실 이야기를 했었는데 12월 초까지만 임시로 좀 이렇게 해주자. 근데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에서도 다 반대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양쪽에서 다 반대했다가 또 오늘은 또 하겠다고 했느냐?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거를 임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게 하려면 원래는 공화당에서 10명 이상 동조를 해주어서 이것이 필리버스터를 넘어설 수 있는 60표 이상을 얻을 수 있는 표를 받으면서 투표가 진행이 되어줘야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지출예산 법안을 2,400페이지짜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다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걸 법안을 넣어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화당에서 한 명도 안 도와줘도 민주당에서 50명이 똘똘 뭉치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법안을 끼워 넣었던 건데, 거기다 끼워 넣으니까 공화당에서는 더 기분이 나빴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부채 상한선 올리는 거 공화당에서는 반대인데, 거기다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에다가 그걸 또 집어넣어놨으니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반대. 절대 우리는 그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100% 똘똘 뭉치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조만첸 의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죠. 이거 안 된다. 너무 액수가 크다. 어쩌다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와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조율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천억이 너무 많으면 2조 2천억까지 내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활발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면 되는데 10월 18일 전까지 통과시키는 게 지금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해피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예. 그 10월 18일 전에 이것을 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가 아니라 이 민주당 안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의견을 지금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펠로시도 그렇고 척 슈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을 갖다 통과시키는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거는 10월 30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차라리 공화당이 좀 도와주면은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공화당이 도와줘서 가면은 초당적인 법안이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부채 상한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양당으로 다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막 강행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그 책임을 민주당이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그리고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그걸 계속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봐라 우리가 반대했는데 니네들끼리 해가지고 통과시키더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됐구나 라면서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계속 아니 우리끼리 통과시켜야 돼 아니야 지금 기다려야 돼 안 돼 우리끼리 통과시키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민주당 안에서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시간은 다가오고 10월 18일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니까 맥코넬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 충분히 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임시로 올려줄 테니까 임시로 그냥 하자. 공화당에서는 너 민주당 편드냐? 라고 맥코넬을 욕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어. 하려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이게 도와주는 거야?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렇게 반대하고 양쪽에서 다 욕을 먹었습니다. 아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하도 욕을 먹어서. 근데 그렇게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이제 서로 통한 거죠. 이 사람 머릿속에서 이제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그래, 맥코넬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나한테 줬다. 맥코넬 아이디어로 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12월 3일까지는 이제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까지 다시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채 상한제의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팍스뉴스에서 전망하기로는 크리스마스 때쯤 됐을 때 정말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 아주 큰 충돌이 서로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런 충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채 상한제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돈을 푸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돈을 푸는 일인데 돈을 풀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 경제는 썩 좋지 않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예. 지금 국민들의 국민 생산이 활발한 상황이면 그러면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의 환경은 경기 침체로 가기 바로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양적 완화 잘못하면은 정말 경기 침체로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빚을 져봤자 뭔가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빚더미에 파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자기들끼리 원수지간인 것처럼 싸우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잡고 일단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히히히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워싱턴 정가의 모습이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또 드립니다.